자, 물리 완전 처음이니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벡터와 스칼라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벡터와 스칼라 뭐 들어본 적 있어요? 맞죠? 그 벡터와 스칼라라고 하는데 그럼 벡터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그러고 얘는 크기도 가지지만 방향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크기만 가진다. 그죠?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라고 했고, 얘는 크기만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러면 어떤 우리가 물리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뭔가 크기를 잰다거나, 길이를 잰다거나, 아니면 질량을 잰다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의 양을 잴 때, 그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물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걸 재려고 하는데 이게 크기만 있어도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고 크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방향까지 있어야 완벽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 키 물어보면 나는 키가 오른쪽으로 176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뭔가 이상하죠? 네. 방향이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내 몸무게를 물어봤어.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동쪽으로 82kg입니다. 뭐 이상하단 말이야. 맞죠? 네. 뭔가 방향이랑 같이 쓰면 또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만 있으면 되냐? 크기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 크기만 있는 애들은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속력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크기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 선생님이 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사막이야. 사막. 사막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죠?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막 땡볕이 고 하니까 햇빛이 막 이렇게 쬐고 하니까 힘들어. 맞죠? 그래서 한 이틀간 물을 못 마셨어. 한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아주 힘들었는데 딱 마침 여기에 표지판이 하나가 보입니다. 오아시스까지 1km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힘들어지겠지. 막 네. 갑자기 막 화가 납니다. 맞죠? 1km. 와, 도대체 1km가 어느 방향으로 1km냐 이 말이야. 이쪽 아, 왼쪽으로 가야 1km냐? 오른쪽으로 가야 1km냐? 아니면 내가 1km 전에 이미 지나왔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든단 말이야. 그럼 단순히 이렇게 크기만을 나타내면 나는 어떻게 된다? 어, 정보가 부족하다. 혼돈이 온다 이 말이죠. 맞죠? 음,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 방향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얘는 네. 방향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변위라고 해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어느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느냐. 그럼 크기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쪽이라고 하는 방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뭐 찾아가서 왔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라고 하는 애가 알고 보니까 호텔이야. 호텔 오아시스. 왔는데 또 여기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 초인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문을 열려면 힘을 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힘을 주세요. 문을 열려면 힘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표지가 돼 있습니다. 네. 내가 힘을 좀 센데 그 힘을 줄 수 있지. 얼마 주면 돼? 얼마나 힘 세게 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화가 나죠. 맞죠? 네. 힘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화가 납니다. 문을 밀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세요라고 했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가 이 문을 밀어야 되는지, 당겨야 되는지, 옆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지, 아니면 들어 올려야 되는지.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얻을 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함께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돼요. 우리가 화가 안 나는 거. 크기만 얘기 들었을 때 막 화가 나는 애가 늘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함께 필요한 애들을 우리는 벡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뭐 벡터 표현은 이제 수학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것도 빠르게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벡터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거리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변위라는 게 있고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속도.
그리고 방금 봤던 힘,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함께 있어야 되는 물리량, 즉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이야기할 때, 자, 이 물리량은 벡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현해 줘야 되고요. 이 물리량은 스칼라입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크기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표현. 벡터는 크기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주로 표현하느냐? 화살표로 표현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로 어떻다? 벡터가 시작되는 벡터의 시점이라고 하시고요. 여기 끝나는 점을 벡터의 종점이라고 하시고, 그럼 이렇게 벡터의 방향, 요 화살표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되고, 요 화살표의 크기가 우린 뭐가 된다? 벡터의 크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 같은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시점과 종점은 다른 위치에 있어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다 뭐다?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벡터를 우리는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벡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시면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 요거는 아시죠? 뭐 이쪽 벡터라고 해서 뭐 요렇게 그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위로 간다고 해서 요렇게 그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라고 하는 벡터는 벡터 A와 벡터 B는요. 지금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지금 각각 다르지만 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옮기면 완전히 포개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A 벡터와 B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벡터가 요만하다.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요만하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요것에 딱 두 배가 되는 만큼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벡터 A이고 얘가 벡터 B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벡터 A를 두 배 한 크기가 벡터 B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A를 두 배 하면 벡터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즉, 크기는 앞에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크기를 배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앞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벡터 C와 벡터 D라고 할게. 하면 어떻게 된다? C 벡터와 D 벡터는 어떤 관계에 있다? 방향이 반대인 관계다. 방향이 180도 반대인 관계를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네, 그렇죠?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벡터를 합성을 해봐야 돼요. 벡터의 합성. 벡터를 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방향이 나란할 때입니다.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쪽 벡터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 A 플러스 B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하시면 나란하니까 얘를 그대로 얘를 이렇게 합시다. B를 옮깁시다.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같이 가야지.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이 전체가 요만한 벡터다. 이게 바로 벡터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 맞죠? 요건 간단하죠? 이번에는 하나는 요만큼이고 하나는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C 벡터, D 벡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 플러스 D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된다? 서로 반대 방향이면 반대 방향만큼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겠다? 여기서 요만큼만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D 네. 벡터에서 D 벡터에서 여기 C와 같은 부분은 요만큼은 사라지고 요만큼만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C 벡터 플러스 D 벡터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란할 때는 그냥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죠? 음. 근데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향이 다를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 여기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걸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시점이 일치합니다. 어느 하나 벡터의 끝나는 점과 다른 벡터의 시작하는 점이 같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A 벡터의 시점에서 B 벡터의 종점으로 바로 이어준 형태. 요걸 생각해 보시면 바로 얘가 바로 A 플러스 B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삼각형을 그린다 라고 해서 삼각형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C 벡터랑 D 벡터 여기까지 해보자. 그럼 여기서 C 플러스 D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그죠? 그럼 어떻게 네. 하시면 되느냐? C 플러스 D. 자, C 벡터와 크기와 방향은 같고 나란한 벡터를 어떻게 해준다? 여기 똑같이 그려주는 거야. 평행하게 그려줍니다. C 벡터가 같겠죠? D 벡터와 똑같은 애를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졌느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두 개가 시작하는 점에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끝나는 지점. 새롭게 그린 벡터가 끝나는 지점으로 바로 이어주면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바로 C 플러스 D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라고 해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삼각형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네. 여기 A와 B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A와 B 생각해 보시면 어떤 원리냐? 아까 우리 벡터가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다 똑같은 벡터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그대로 옮겨주면 맞죠? 요걸 똑같이 요렇게 그려주고 요걸 똑같이 요렇게 그려줘서 여기서 요렇게 그려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평행사변을 그리지 않고 얘를 이렇게 옮겨서 보시면 삼각형법이 똑같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이나 다 똑같은 원리지만 우리가 편의상 벡터가 시점과 종점이 이어지느냐, 맞죠? 여기처럼 아니면 두 개가 같은 점에서 시작하느냐, 요 차이로 이제 두 개를 나누고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를 빼보자. 세 번째, 벡터의 뺄셈. 벡터가 이렇게 있다. 여기 A 벡터, 여기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를 해보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A 마이너스 B다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슨 뜻을 의미한다? 그렇지. 네. 크기는 그냥, 네. 방향은 180도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네. 우리 뭘 그려줄 수가 있느냐? B 벡터의 마이너스 크기는 같고 방향은 180도 반대인 벡터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이 말이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그럼 이제는 아, 네. B 벡터를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A 벡터와 이 벡터 두 개를 더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하는 건 아까 했죠? 이렇게 평행선 같은 점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뭐다? 네. 얘가 바로 A 마이너스 B 벡터.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죠? 간단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번거로워요. 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죠? B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또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랑 더해서 평행사변형 그리고 쭉 그어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요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그럼 지금 A 마이너스 B 벡터를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이어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 어디죠? 여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누구죠? A 벡터의 종점 여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어준다?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네. 뭐다? 여기 있는 A-B 벡터와 동일하게 나오죠. 이게 더 간단하잖아. 오케이? 네. 이제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빼기가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벡터 합성 말고 벡터의 분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벡터를 이쪽 방향 벡터와 이쪽 방향 벡터, 여기 90도를 이루고 있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벡터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벡터 여기 뭐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합성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했었죠. 맞죠? 이게 A 플러스 B라고 하는 벡터라고 했는데 요걸 우리는 C라고 하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C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바꿀 수가 있느냐? C라고 하는 벡터, 요 하나의 벡터를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겠죠? 우리 C라는 벡터는 A 더하기 B에서 나왔다. 그럼 반대로 C라고 하는 벡터, 임의의 벡터를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X축과 Y축에 맞게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X축은 이렇게 쭉 아래로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C의 X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여기 성분이 바로 뭐가 된다? C의 Y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프 좌표축에 맞춰서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분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축이 있습니다. 좌표 뭐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플러스 B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한 거대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뭐 그려서 요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네. 근데 좌표축으로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알고 싶어. 정확하게 여기 아, 어딘지 알고 싶어. 그러면 자대고 이렇게 막 그리면 어떻게 뭐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잘못 긋거나 뭔가 오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딱 수치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얘를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A의 X 성분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A의 Y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쪼개시면 이제 얘가 B의 X 성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는 B의 Y 성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X축은 X축끼리, Y축은 Y축끼리 더해 두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X축과 Y축 이렇게 더해 보시면 요만큼 더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다? A의 X 플러스 B의 X축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Y축도 요렇게 계산한다 하시면 A의 Y 플러스 B의 Y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A 플러스 B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네.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딱 나올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는 벡터가 여러 개가 있다. 한 4개, 5개가 있다. 그러면 언제 다 뭐 예를 들어서 4개, 5개가 있다.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더하기 뭐 요 벡터 됐다. 그럼 어떻게 네. 더해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랑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랑 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근데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맞죠? 각각의 벡터의 x 성분끼리는 x 성분끼리 다 더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다 더해서 어떻게 한다?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짜잔 합치면 이렇게 벡터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나올 네. 수 맞죠? 이 벡터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XY로 분해를 해서 성분으로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XY 성분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뭐도 알아야 되느냐? 삼각 B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세타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네. A, B, C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죠? 사인 세타는 C분의 B 이렇게 정의하고 네. 코사인 세타는요? 저 C분의 A 이렇게 하시고 탄젠트는 그렇죠. 아, 잘해 보이네. 그래서 쌤은 이렇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인이니까 S죠. 크게 여기 세타를 기준으로 S를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어디다? 음, C분의 B 맞죠? 네. 코사인입니다. 그럼 크게 C를 그려주시면 돼요. 각도를 기준으로
C분의 A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탄젠트는 T죠. T 간지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거친다. 이렇게 하시면 네.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금방 나옵니다. 맞죠? 이 네. 무리도 우리는 같이 벡터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F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벡터가 여기에 이루는 각도가 세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 성분은 우리 뭐라고 한다? F의 X 성분. 이쪽 성분은 F의 Y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네. 우리는 F의 X 성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F의 Y 성분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F의 X 성분은요. 코사인을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 예분의 얘잖아. 맞죠? 이렇게 C를 그리시면 우리 코사인 성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F분의 fx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x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요 f를 넘기시면 f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사인은 이렇게 그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으시면 되잖아. 네, fy f분의 벡터 a분의 fy 성분이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를 넘기시면 fy다라고 하는 것은 f 세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탄젠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탄젠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f 코사인 세타분의 f 사인 세타.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울기 일본어로 하면 카타키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이렇게 사인, 코사인, 음. 탄젠트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볼 거냐? 잠깐. 자, 우리가 방금 여기에 뭐 초급 정도는 했어요. 초급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뭐 a분의 b, 뭐 a분의 c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a 사인 세타 y축이죠. c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x축, y축. 자, 근데 얘가 네. 각도가 조금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각도가 여기 있어요.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사인 세타는 아까 어떻게 했죠? 크게 S를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각도를 기준으로 S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A분의 C 이렇게 그리면 되고 코사인은 어떻게 한다? 크게 요 각도를 기준으로 크게 C를 그리면 된다고 했죠. A분의 B. 텐트는 여기 직각을 중심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B분의 C 이렇게 그려서 B라고 하는 것은 요 빗면에 B라고 하는 것을 A 코사인 세타 B라고 하는 것은 A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다르게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각도를 기준으로 크게 S를 그리면 된다. S 이렇게 그리면 된다. 좀 방향이 삐뚤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C분의 B 코사인은 크게 C를 그리시면 된다. C분의 A 탄젠트는 여기를 기준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T를 그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또 B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각도를 써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특수각이다라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삼각기에서 특수각. 자,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특수각이다라고 하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이야기 알고 있죠. 사인 0 하면 얼마죠? 0이요. 그렇죠. 사인 30은 2분의 1, 분의 1,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2, 사인 60은 2분의 2분의 루트 4, 3, 사인 90은 1. 1. 2분의 루트 4라고 합시다. 아, 네. 2가 되니까 1이 되죠. 네.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그죠?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뭐? 2분의 루트 1, 2, 3, 4 순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인은 이, 사인의 반대. 거꾸로다. 그러면 네.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하죠.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탄젠트 아까 뭐라고 했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었죠? 코사인 네, 분의 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수에 넣으시면 되죠? 네, 네. 자, 탄젠트 0입니다. 그럼 어떻다? 1분의 0이야. 1분의 0. 0이죠.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1. 분모를 이렇게 서로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야.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1? 1. 그렇죠. 어, 자,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그러면 2 약분하시면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루트 3. 3? 그리고 90도면 0분의 1이래. 분모가 0인데 분자가 1이래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응,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우리 삼각 비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비를 이용해서도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비. 자, 직각삼각형 비다라고 하시면 정해진 값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90도다. 여기가 세타. 여기가 30도다라고 하시고 여기 60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이때 딱 길이의 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각도가 작은 쪽의 변, 즉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크기는 각도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30도와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은 각도, 세 각 중에서 30도가 제일 작잖아. 네. 그럼 요 변은 세 변 중에 제일 작은 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60도니까 요 변은 어떻게 된다? 두 번째로 큰 변. 90도와 마주보는 요 변은 제일 큰 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비가 네. 어떻게 나오는다?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만 알면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30을 찾아라. 사인 30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30 각도를 기준으로 크게 S를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사인 30은 얼마다? 2분의 1분의 10죠. 코사인은요? 요 1, 30도를 기준으로 C를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2분의 루트 3. 루트 3, 그렇죠.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그렇죠. 루트 3분의 1. 맞잖아. 그지? 네, 됐죠? 다였죠? 나만 외우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됩니다. 요 B만 기억하시면 돼. 1대 루트 3대 2다라고 하는 B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네. 이제 60도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60도를 기준으로. 사인 60도는? 사인 60도는 요 각도를 기준으로 크게 S를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2분의 루트 3. 그렇죠.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요? 2분의 1. 그렇죠. 요렇게 C를 그리면 되죠. 60도를 기준으로. 2분의 1. 익숙해지면 금방 해요. 탄젠트는 네. 60도에서 90도로 가시면 된다 했죠. 루트 3.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60은 1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시면 이등변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등변이면 여기 이제 여기가 45도, 45도가 되겠죠? 네. 45도, 45도. 45도면 이 삼각 B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1대 루트 2.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사인 45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2분의,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구나. 네. 루트 2분의 1. 네. 코사인, 그 루트 2분의 1. 그렇죠. 역시 루트 2분의 1이다. 네. 탄젠트는, 1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1이다. 다 나오잖아. 네. 그래서 위의 식으로 외우시든 요 직각삼각형의 비를 외우시든 어떻게든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비만 기억하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바로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의 비도 몇 개 더 외우셔야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비 3대 4대 5라고 하는 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수각은 아닙니다. 특수각은 아, 아니니까 네. 요 직각삼각형의 비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또 뭐가 있느냐? 5대 12대 13이다라고 하는 비. 요 네 가지 비는 삼각 비는 꼭 외워두시면 나중에 수학이든 물리든 어디든 이해하시는데 계산 푸시는데 빠르게 도움이 될 겁니다. 1대 루트 3대 2비랑 1대 1대 루트 2비랑 3대 4대 5B, 5대 12대 13B.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값도 다 외웠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어떻게? 자, 여기 네. 빗면의 길이가 2고 각도가 60이야. 그러면 여기 네. A와 B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A는 사인으로 보시면 여기 사인 60. 그렇죠. 사인 60이 뭐가 같죠? 2분의 A잖아. 네. 그럼 A는 2 사인 60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A는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네. 맞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코사인으로 보시면 코사인 60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되죠? 2분의 b다 이 말입니다. 근데 코사인 60은 2분의 1과 같으니까 b는 무엇과 같다? 1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각형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삐딱하게 이렇게 30도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가 2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30도 여기 각도가 나왔으니까 뭐 60도 이렇게 바꿔서 60도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30도를 그대로 두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30이다라고 하시면 2분의 2가 되겠죠. 네. 코사인은 b분의 a니까 두 개 중에 뭐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탄젠트를 보시면 되잖아. 30도에서 90도 고쳐서 t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했죠. 네. 이게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b다라는 것은 얼마? 4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고 네. 탄젠트 30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a분의 2가 1, 되겠죠. 탄젠트 30이 얼마다? 3분의 1이나? 네. 그렇죠. 이렇게 음, 되잖아.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얼마다? 1루트 3인가? 네.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X축, Y축으로 이제 이 벡터들 우리가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들을 나눠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X축의 힘은 얼마고 Y축의 힘은 얼마 혹은 X축의 벡터는 얼마고 Y축의 벡터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벡터거든요.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성을 한다 생각해 보자. 어떤 물체가 있고 여기 A라고 하는 사람도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 잡아당기고 있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뭐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당기고 A가 주는 힘과 F 이쪽으로 B가 주는 힘. 둘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FA와 FB라고 하는 힘이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문제는 만약에 내가 힘을 나는 이쪽으로 주고 있고 다른 친구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런 식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물체 중간에 있는 물체 어디로 갈까요? A 쪽으로 움직일까? B 쪽으로 움직일까? 위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로 가죠. 그럼 네. 위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힘은 벡터기 때문에 A와 B의 힘을 합쳐버리시면 얘는 어떻다? 벡터의 합성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A가 예를 들어 10만큼 주고 B가 20만큼 준다고 해서 30만큼 움직이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방향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갈 거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요거를 벡터 없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린단 말이야. 좀 더 나아가면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라고 하시면 이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내가 뒤에서 당기고 있어. 그렇지? 원래라면 이렇게 매달려 있을 텐데 내가 옆으로 이제 힘을 줘서 얘 이만큼 각도가 세타, 뭐 30도라고 합시다. 30도만큼 올라왔다. 네. 그러면, 그런다 해도 우리는 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구할 수가 있다. 왜? 삼각형, 아까 삼각비로 분해를 해가지고 어찌어찌 하면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벡터를 알아야 되고, 벡터를 분해하고 합성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구해볼까요? 네. 삼각형 법을 이용하면 된다. 이러면 삼각형을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네.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여기 질량이 있는 네. 물체니까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로부터 무슨 힘을 받느냐? 중력이라는 중력. 것을 받습니다. 그렇죠. 중력이라는 거 받아요. 얼마만큼 받느냐? m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것만큼 곱한 만큼의 힘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mg라고 하는 것과 이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 여기에 줄에 이제 힘이 걸릴 거예요. 줄에 힘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해. 일단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장력 네. T라고 합시다. 그럼 T라고 하는 힘과 F라고 하는 힘, mg라고 하는 힘을 다 합치면 이 물체가 지금 어떻게 하게 되고 있다? 가만히 있잖아. 정지하고 있으면 이 세 네. 개의 힘을 다 합치면 뭐가 나오느냐?
0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쪼갤 거냐? 얘를 이쪽 방향으로 쪼개보자. 그럼 t가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일단 t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아는 것은 뭐다? mg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질량이 m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g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mg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무엇을 분해해 볼 거냐? 요 t를 분해해 볼 거예요. 이쪽으로 분해해 볼 거야. 아니. 그러면 여기 t에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까? 그럼 t의 코사인 60도가 이제 x 방향이 될 거고 t의 사인 60도가 y 방향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얘가 정지하려면 이 물체가 정지하려면 왼쪽으로 당기는 힘도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도 어떻다? 서로 크기가 아, 같아요. 그렇죠. 네. 크기가 같아요. 이제 어느 한쪽이 힘이 세면 그쪽으로 끌려갈 거잖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비겨야지만 우리는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된다? F, X 방향으로 보시면 F다라고 하는 힘은 무엇과 같다? T 코사인 60과 같습니다. 그러면 Y쪽으로 보시면 위로 당기는 힘과 아래로 당기는 힘도 서로 같아야지만 우리는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mg라고 하는 힘이 무엇과 같다? T 사인 60과 같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나눠버리시면 돼. 나누면 코사인, 사인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보자. 그러면 mg분의 f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분의 사인 60분의 코사인 60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탄젠트 60분의 1로 바뀝니다. 그렇죠? 탄젠트라는 것은 네. 코사인, 사인이니까 지금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역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f다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60분의 mg가 되겠죠. mg가 얼마인지 알면 탄젠트 60 알잖아요. 그렇죠? 루트 3이니까 루트 3. 3으로. 그렇죠. 루트 3분의 mg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 B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벡터적인 물리량을 찾아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합성하는 것도 먼저 아셔야 되고 벡터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물리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재밌어요? 음, 할만해?